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법. 오늘은 소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오늘 배울 소설은 칼의 노래 기문입니다. 참고 교재는 지학사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칼의 노래를 지은 김훈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훈은 1948년에 태어나서 현재 소설가이며 언론인입니다. 긴장감과 속도감이 드러나는 문체와 깊이 있는 사유가 담긴 문장으로 사문 미학의 진경을 보여주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칼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장편소설입니다. 그리고 역사소설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이며 역사적이며 정기적입니다. 배경은 1597년 무렵부터 1598년까지 약 2년 동안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은 선조 때 정유재란 당시입니다. 공간은 조선이며 제시 부분은 노랑해역입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제는 이수신의 삶과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썼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수신은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 하던 중에 삼도수군이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어 우수영에 부임하지만 남은 군사가 고작 120명, 전선은 12척 뿐이었습니다. 이수신은 명랑해역에서 전선 12척으로 일자진을 펼쳐 적선 133척을 격퇴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 후 아들 면이 고향 아산에서 적에게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몹시 슬퍼합니다. 무술년 여름 공전투에서 명군의 엄호하에 적선 50척을 침몰시킵니다. 명군의 총병관 진린이 외장의 요청으로 적의 퇴로를 열어주기로 하자 이수신은 직접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노랑해역으로 발진합니다. 그러나 노랑해역에서 적의 총탄을 맞아 쓰러지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며 싸움을 독려합니다. 핵심 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영웅 이수신과 인간 이수신의 두 가지 모습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훈 작가는 국가에 대한 충의와 임금에 대한 연민, 고통당하는 백성과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등
인간 이쑤신의 고뇌와 갈등을 심도 있게 묘사하여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윤리와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역사 소설로서의 카레 노래의 특징은 전쟁 영웅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이쑤신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이처럼 소설은 역사 소설의 일반적인 전형을 깨뜨리고 인간 이쑤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핵심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조선 선조 때의 정유재란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가 결합되어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레 노래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 수록 부분은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교과서는 23쪽이라고 합니다. 노랑의 물결은 사나웠다. 노랑해역, 노랑해전의 무대를 말합니다. 치솟는 물기둥의 허리를 바람이 베고 지나갔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나운 파도를 묘사했습니다. 적들은 바다를 뒤덮고 달려들었다. 위협적인 적군의 위세를 짐작케 합니다. 검은 깃발의 선단이 서쪽 수평선을 넘어왔다. 순천에서 출발한 적의 선단을 말합니다. 검은 깃발의 선단이 서쪽 수평선을 넘어왔다. 물보라에 뒤덮여 적선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광양만을 떠난 순천의 적들이었다. 적들은 노량수로를 향하고 있다. 새나팔을 불어서 함대를 뒤로 물렸다. 순천의 적들이 노량수로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먼저 2번은 남쪽 수평선 위에 붉은 깃발들이 무수히 나타났다. 남해도에서 출발한 적의 선단을 나타냅니다. 물보라에 가려 선체는 보이지 않았고 물보라 위로 깃발은 나부끼며 다가왔다. 남해도에서 발진한 육군의 보충대였다. 오랫동안 남해도에 머문 적들이었다. 내가 닿을 수 없었던 먼 적들이었다. 붉은 깃발들은 섬 구비를 돌아서 빠르게 노량수로로 들어왔다. 동트는 아침,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햇살이 적의 붉은 기폭 위에 부서졌다. 다시 새나팔을 불어서 함대를 더욱 뒤로 물렸다. 2번은 남해도의 적들이 노량수로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검은 깃발의 적들과 붉은 깃발의 적 사이에 흰 깃발의 선단이 돌격 대형의 장사진을 펼치고 다가왔다. 흰 깃발의 선단이 돌격 대형의 조업 따위의 일을 공동으로 하는 배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진이란 예전의 병법에서 한 줄로 길게 늘어진 군진의 하나를 말합니다. 장사진을 펼치고 다가왔다. 사천의 적들이었다. 사천의 적들은 흰 깃발의 선단이 돌격 대형의 장사진을 펼치고 다가왔다. 사천에서 출발한 적의 선단을 나타냅니다. 사천의 적들은 철수하는 바다에서 항로를 거꾸로 돌려 노량으로 들어왔다. 사천의 적들은 적의 연안 포구의 모든 적들을 휘몰아왔다. 찢어진 나무 모뼈법 연화경, 나무 모법 연화경의 깃발들이 적 선두에서 날개를 펼치고 다가왔다. 이전의 전투에서 피하여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모법 연화경이란 불교 경전의 하나인 법화경에 기한다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 글이 쓰인 깃발을 달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참고로 남녀호랑갱교가 일본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적들의 살기는 찬란했다. 3번은 사천의 적들이 노량으로 들어옴을 표현했습니다. 적들의 살기는 찬란했다. 적군의 위기세가 위협적인. 먼 바다에서 여러 방면의 적들은 합치면서 다시 거대한 반원진으로 재편성되고 있었다. 적선에 가려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다. 적선의 수가 매우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의 반원진은 바다 전체의 크기만한 그물로 다가왔다. 아군을 그물에 의해 물고기가 잡히듯이 적군에 의해 금방 잡힐 듯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선에 가려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다. 적선의 수가 매우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수천의 적기가 바람에 나부꼈다. 적의 반원진은 더욱 다가왔다. 적의 전체였다. 내 앞에 드러난 적의 모든 것이었다. 적들은 수군뿐 아니라 철수하는 육군 병력 전체를 배에 싣고 있었다. 적의 선체는 넘실거리며 다가왔다. 적들의 이물에서 흰 물기둥이 깨어져 나갔다. 4번은 거대한 선단을 이루며 외적들이 쳐들어옴을 표현했습니다. 이물이란 배의 앞부분을 나타냅니다. 5번은 그때 적들은 경건해 보였다. 적이 경건했다기보다는 적이야말로 그 앞에서 내가 경건해야 할 신비처럼 보였다. 신비라고나 해두자. 나는 대장성 갑판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빌었다. 무엇을 향해 빌었는지 나는 빌고 빌었다. 바다는 문득 고요했다.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이 원수를 갖게 하소서. 적군의 위세를 보며 최후의 결전을 각오했습니다. 6번은 나는 물러섰다. 적들은 다가왔다. 물러서는 물길의 섬마다 복병의 선단, 적을 기습하기 위해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숨겨놓은 배들을 말합니다. 복병의 선단을 떼어놓았다. 나는 해협 쪽으로 물러섰다. 해가 오르자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더욱 불었다. 바람은 적의 편이었다. 바람이 적군 쪽에서 아군 쪽으로 불러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적들이 포개진 수로 어귀에서 적의 반원전은 선두부터 5열 정도로 바뀌었다. 바람이 적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7번. 적의 종심은 길어졌다. 종심이란 예전에 앞뒤로 늘어선 대형 진지, 방어지대 따위의 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를 이르던 말입니다. 적들은 긴 이동 대열을 이루며 섬 사이의 수로 안으로 들어왔다. 적의 긴 종심을 길게 찌를 수는 없었다. 긴 종심의 저쪽 끝까지 나는 찔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적의 대열을 토막으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다. 불화살을 올렸다. 공격을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격군장은 배 밑바닥에서 배를 젓는 군사들을 통솔하는 장수를 말합니다. 불화살을 격군장들이 배를 울렸다. 불화살의 발사를 알리는 신호를 말합니다. 불화살은 전선에서 전선으로 번져나가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섬 뒤에 배치한 4 복병의 선단들이 섬의 날뿌리를 돌아 나왔다. 복병들이 적의 대열을 옆에서 찔러 토막내기 시작했다. 적의 대열은 흔들리면서 끊어졌다. 나는 적쪽으로 이물을 돌렸다. 배의 앞부분을. 함대의 주력으로 적의 선두를 부숴 나갔다. 주력이란 중심부대를 말합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글에서 작가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전투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사건의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유튜브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